네, 뉴욕 증시는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기업 실적 시즌을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월가 분석 오민지 기자와 들어보겠습니다. 오 기자, 일단 나스닥 홀로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주가 좀 크게 튀어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월가에서는 좀 어떤 해석들 나올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젯밤 뉴욕 증시에서는 테슬라가 5.9%나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5.1%, 아마존이 1.4% 상승하는 등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헬스케어 업종은 1.66% 빠졌고요. 필수 소비재 역시도 1.3% 하락하는 등 이 경기 방어주들이 오히려 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예. 월가에서는 이번 CPI 발표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시장의 인플레이션 완화를 좀 반영하고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다가오는 12일에 발표되는 12월 CPI 상승률 6.6%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7.1%보다 둔화된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인플레이션 둔화의 확실한 지표 증거가 나오면서 연준에서도 입장을 선회할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 때문에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연준이 발표한 12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율도요, 5.0%로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하면서 재작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도 그렇고 시장 참가자들도 지금 인플레이션 둔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어쨌든 지금 연준이 인상 기조를 꺾을 거다 하는 기대 심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라는 건데 또 어떤 지표를 참고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지를 좀 가늠하는 이 가늠좌가 임금이었습니다. 예.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12월 평균 임금은요, 전월보다 0.3% 상승을 하면서 시장 전망치였던 0.4%보다는 좀 낮게 나왔습니다. 네. 임금 상승발로 인한 이 인플레이션 영향이 좀 다 줄어들 수 있다라면서 증시의 매수 심리를 키운 건데요. 그러면서 지난주 미국 경제의 골디락스 상황을 기대하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을 한다면 증시에도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한 겁니다. 일단 데이터와 시장 기대는 이렇게는 한데 월가에서도 그럼 실제로 이렇게 좀 희망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월가에서도 이 희망을 품고 있는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조치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선물시장 전문가들의 연준 정책금리 전망치가요, 3월에서 6월까지는 상승을 하다가 7월부터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의 대형 금융사 2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도 역시 1분기까지는 금리가 인상되고 2분기에는 인상 중단, 이후 3, 4분기부터는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JP 모간은요, 올해 3월에 FOMC를 끝으로 금리 인상이 멈추고 4분기에는 다시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증시에서 금융, 산업, 에너지 기술 분야가 밸류에이션이 양호하다라면서 투자 기회를 살피라고 조언했습니다. 인디펜던트 어드바이저 얼라이언스도요, 지난밤 기술주들의 상승 흐름이 낙관론에 힘을 실어준다고 분석했는데요. 이후 인플레이션 상황이 나아지면 기술주가 시장을 선도하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하반기, 그러니까 3, 4분기 이후에 좀 인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나오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근데 연준 인사들 발언이 나오는 거 보면은 올해 내내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좀 못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과 연준이 일종의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요, 금리를 5% 이상으로 오래 유지할 것이라고 했고요. 기존에는 비둘기파로 분류되던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11개월 동안 이 금리의 최고점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면서 이 강경한 매파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연준이 쉬 기조를 바꾸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감도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투자 리서치 업체인 펀드스트랩도요, S&P 500 잠시 반등하더라도 4,000은 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금리가 이제부터 더 오를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줄다리기를 결국에는 누가 더 당겨올 것이냐, 이 부분은 아직 미지수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데이터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 이런 시그널은 그래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금리 인상의 측면에서만 보면 그렇지만요, 이제는 인플레이션 둔화로 인한 부작용까지도
투자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예. 월가의 스타 애널리스트인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은요. 올해 시장 전망치를 추가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S&P 500, 3,500에서 3,600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 이제는 3,000포인트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유는요.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도달하게 되면 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마진에도 더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인플레이션으로 기업이 고객에게 더 많은 돈을 받았다면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된 만큼 낮은 가격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연준의 여전한 금리 인상 기조, 또 인플레이션 둔화로 인한 시장의 후유증 등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번 12월 CPI 또 4분기 어닝 시즌까지 살피시면서 혼란스러운 장 상황 좀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예, 인플레이션이 심화돼도 문제고 둔화돼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1, 2분기까지는 경제 데이터와 연준 인사들의 발언 주시를 해야겠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